안녕하세요.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압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은 무덥고 습하며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유럽은 비교적 선선하고 건조한 여름이 나타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대륙과 해양의 위치에 따른 비열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서쪽에는 유라시아 대륙과 그 동쪽에는 태평양이 위치하는 동안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영국은 서쪽에 대서양과 동쪽에 유럽 대륙이 위치한 서안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위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여름 날씨가 나타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로 인해서 계절풍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온도가 크게 상승하여 주위 공기를 가열시키고 공기가 팽창, 상승하면서 그 자리에 저기압이 나타나고, 이 저기압 자리에 공기를 메워주기 위해서 해양으로부터 공기가 유입됩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아시아 여름은 대륙의 저기압, 또 상대적으로 덜 가열된 해양에는 고기압이 위치하여 이 해양과 대륙 사이에 부는 남서풍의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여름철 계절풍입니다. 여름철 계절풍은 적도 부근에 따뜻한 공기와 또 습한 공기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시키면서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름철 기압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대표적인 기단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지구는 원형을 이루고 있어 위도에 따라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적도 지방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 가열된 공기의 상승으로 기압이 낮고, 반면에 극지방은 에너지를 적게 받아 냉각된 공기의 하강으로 기압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의한 기압 차이로 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대기 대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 대순환은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3개의 순환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던 공기와 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던 공기가 북위 30도 부근에서 만나서 아래로 하강하게 되는데, 이 하강 기류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상에 공기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공기가 쌓인 지역은 주변보다 밀도가 높아서 고기압이 형성되고, 아열대 해상에 발원지를 두고 있어서 고온 다습한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그렇다면 북태평양 고기압 이외에도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티벳 고기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그림은 아시아 일기도인데, 이 황토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마치 고래 한 마리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곳은 바로 해발 4,000m가 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티벳 고원이 됩니다. 북반구와 여름철에 접어들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점차 증가하여 지표는 계속해서 가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열차로 인해서 해상보다 대륙은 기온이 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열 저기압에서 가열된 공기는 팽창하면서 상승하여 상층으로 점점 올라가 고도가 매우 높은 상층의 고기압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티벳 고기압입니다. 티벳 고기압은 6월부터 9월까지 티벳 고원에 중심을 두고 우리나라 부근의 상공을 오르내리면서 여름철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기압계들이 어떤 구조를 하고 있을 때 여름철 대표적인 기상현상인 호우와 무더위가 발생할까요? 여름철 하층과 상층의 기압계 분포를 참고하면서 먼저 호우가 발생하는 기압계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호우는 태풍이 발생했을 때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도 하층 제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은 지표가 점차 가열되면서 이 비열 차이에 의해서 대륙에는 열저기압이, 그다음에 해상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게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거나 혹은 수축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쪽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또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 두 기류가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때 두 지점 사이의 기압 차이인 기압 경도력이 발생하게 되어 우리나라 부근에서 그림과 같이 좁은 통로를 가진 강한 남서풍 바람이 형성이 됩니다. 만약 서해상에 이 그림과 같이 중규모 저기압이 발생했다면은 이 남서풍은 더욱 강화돼서 초속 12.5m 이상의 하층 제트가 나타납니다. 남서풍의 하층 제트는 저위도에 많은 수증기와 고온의 공기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유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기는 가볍고 많은 수증기를 가졌기 때문에 상층 제트와 만나 급격하게 상승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호우와 같은 많은 비를 뿌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층 제트가 고온 다량의 수증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는 상층 제트와 만나게 되면은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상층 제트로 빨려 들어가 직접적인 열순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집중호우가 발생합니다. 장마 전선상에서 내리는 이 많은 비 외에도 여름철 대부분의 호우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 상층에 위치한 티벳 고기압은 대륙에서 건조하고 또 비교적 차가운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시켜 줍니다. 이 공기는 건조하고 차갑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워서 하강 운동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하층 제트에 의해서 낮은 고도에 형성된 대기에서 유입되는 남풍 기류는 대기의 온난 또 수변한 공기이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상승 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상층 대기의 공기는 침강하고 하층 대기의 공기는 상승하는 강한 연직 대기, 불안정 대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 여름철 일반적인 기압계에서 나타나는 호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더위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기압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가는 7월 말이 되면은 티벳 고온과 몽골 고온 주변은 더욱더 많이 이제 가열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상층에 있는 티벳 고기압도 더욱 발달하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점차 확장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상층에 놓인 티벳 고기압은 점차 동쪽으로 그다음에 확장해서 우리나라를 덮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티벳 고기압 권역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대기 중하층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도 점차 북상해서 우리나라를 덮게 되면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던 남서풍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수증기 유입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층 대기는 온난하고 하층 대기에서 수증기 유입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안정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그림과 같이 상층 대기, 즉 고도 약 200헥토파스칼 고도의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다 덮고 중층 대기 500헥토파스칼 고기압도 우리나라를 덮게 되면은 정말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안정한 대기에서는 구름이 쉽게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태양에서부터 강한 일사가 계속해서 지변을 달구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지표의 온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폭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016년 발생한 8월달 이례적인 폭염도 상층의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중층 이하 고도에서도 고기압 영역에 우리나라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